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키프레임의 개념 그리고 컷 편집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고! 에디터 몽키. 네,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하시고요. 제공된 소스를 프로젝트 패널에 넣겠습니다. 4개를 넣으시고요. 소스 1이라고 되어 있는 턴 테이블을 타임라인 패널에 떨굴게요. 그러면 소스 1의 프레임 사이즈인 1920, 1080에 맞는 작업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컷 편집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인디케이터 사용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인에 보이는 인디케이터는 정교하게 자르거나 붙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인디케이터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에 좌우 화살표 있죠? 좌우 화살표를 한 번씩 클릭하시면 한 프레임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좌우를 움직이면 5프레임씩 움직입니다. 다음은 중요한 키프레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컷 편집에서의 중요 요소는 자르고 붙이고 글씨 쓰고 오디오 넣고 키프레임 잡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키프레임의 개념은 애프터 이펙트하고 같은데요. 바로 동작을 지정하는 겁니다. 클립을 선택하시고 상단 이펙트 컨트롤을 보시면 기본 이펙트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포지션, 스케일, 그리고 불투명도, 오파시티에 대해서 3가지를 가지고 키프레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케일을 50%로 만들어 볼게요. 50이라고 쓰고 엔터. 그러면 크기가 줄어듭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얘를 좌우 X축, 그리고 이거는 Y축이에요. 얘를 좌축으로 쭉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밑에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면 좌측에 그냥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포지션을 이동하면 그 포지션 상태로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0프레임에다가 0초에다가 놔두고 이게 갖다 대시면 얘가 이제 뭔가 누르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게 토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애니메이션은 동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뭔가 다이아몬드 같은 게 하나가 찍혀요.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게 바로 키프레임이에요.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이 항목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0초에 지금 이 위치에 키프레임이 잡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5초로 가볼게요. 5초로 가서 이 X축 있죠? 옆으로 쭉 옮겨 볼게요. 옮기는 거는 이 클릭 있죠? 왼쪽 버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숫자가 변해요. 끝에 놓고 우측 끝에 놓고, 그러면 키프레임은 다시 하나 찍혔죠. 키프레임은 우리가 만약에 기존에 잡은 것과 다른 값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이 잡혀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하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치값이 바뀌죠. 그리고 5초 뒤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우리가 키프레임을 지금 0초에서 좌측에 잡았고 찝어놨고, 그리고 5초에 우측으로 해서 키프레임을 잡았기 때문에 0초에서 5초까지 쭉 이동하고 그 뒤에는 멈춰 있습니다. 보이시죠? 키프레임을 지우는 방법은 키프레임을 선택한 상태로 딜리트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러 개 지우고 싶으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도 돼요. 드래그해서 지워도 되고,
그리고 키프레임을 없애고 싶으면 이 토글 스위치 있죠? 다시 한번 누르면 키프레임이 없어집니다. 그럼 스케일 가지고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960 한번 쳐볼게요. 중앙으로 보내게. 그리고 스케일을 5초에 놔두고 키프레임 활성화를 시킬게요. 눌러서 활성화 시키면 다이아몬드 찍혔죠? 0초로 가져가고 숫자를 스케일을 100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수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찍힐 거예요. 그죠? 100 하고 엔터 치면 다이아몬드가 생깁니다. 생겼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5초까지 사이즈가 50%로 작아지고 그 뒤에 유지가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작아지고 있죠? 5초까지 50% 되고 유지. 확인되시죠? 네, 오파시티 해볼게요. 0초에서 오파시티 불투명도를 키프레임 활성화 시킵니다. 그리고 5초로 가져가서 오파시티를 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오파시티 0이란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5초 될 때까지 영상이 사라질 거예요. 오파시티 수치 보시면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점점 까매집니다. 페이드 아웃 되죠? 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컷 편집을 할 건데 그 전에 타임라인 패널의 트랙 레이어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트랙은 여기 V라고 써 있는 것과 A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 V가 비디오 트랙, A가 오디오 트랙이에요. 그리고 이 트랙들은 레이어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트랙이 하단에 있는 트랙을 가립니다. 볼게요. 소스 2를 두 번째다 갖다 놓을게요. 이게 놓을 때 비디오 트랙을 1에다 놔두면 오디오 트랙도 1로 가고 2에다 놔두면 오디오 트랙도 2로 가고 3에다 놔두면 오디오 트랙도 3으로 갑니다. 그럼 일단 2로 놔둬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겹치게 만들면 위에 트랙에 있는 비디오 클립이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트랙들은 레이어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해당 트랙을 안 보이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눈 있죠? 눈 표시를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오디오도 해당 오디오 트랙을 안 들리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M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뮤트거든요? 클릭하시면 이 해당 레이어는 소리가 안 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레이어만 들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솔로 S를 누르시면 다른 오디오 레이어들은 안 들리고 이 S 체크되어 있는 레이어만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이어를 만약에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지금은 3개가 있는데 3개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럼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트랙에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Add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dd 트랙을 누르시면 비디오에다 놓고 Add 트랙을 했기 때문에 비디오가 트랙이 하나 생겨요. 근데 만약에 비디오랑 오디오랑 같이 생성하고 싶어, 트랙을 하나씩 추가하고 싶어 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Add 트랙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복수형을 선택하시면 비디오 트랙 하나에 오디오 트랙 하나 이렇게 있어요. 2개, 3개도 늘릴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하나 한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비디오도 하나, 오디오도 하나 트랙이 추가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컷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초짜리 영상인데요. 소스 1을 10초짜리 영상에서 5초를 잘라 볼게요. 자르는 건 이 레이저 자르기 도구 있죠? 단축키가 C라고 했어요. 누르고 클릭, 그럼 없어지죠? 그리고 셀렉션 툴 단축키가 V라고 했어요. 얘를 이용해서 뒤에 거 클릭하고 딜리트.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두 번째 것도
중간에 대충 자를게요. 정확히 안 잘라도 돼요. 중간에 놓고 이번에는 자르지 않고 그 자르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뒤에 뒤에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쭉 밀게요. 그럼 뒤에 게 날아갔죠? 다시 언제든 다시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르거나 줄인 녀석들은 다시 원래 영상만큼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원소스가 10초짜리이기 때문에 10초 이상은 다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줄이는 건 가능해도 늘리는 건 안 된다. 5초 했어요. 지금 소스 2를 1초 정도 겹쳐 볼게요. 정확히 위치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커런트, 만약 여기서 우리가 컷 편집을 하는데 여기서 4초에 얘를 갖다 놔야 돼.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맞추기 되게 힘들거든요. 어디가 4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를 4초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갖다가 붙이면 스냅이 걸리죠? 그죠? 그럼 정확히 4초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인디케이터를 쓰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거나 정확한 위치에서 자르고 싶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페이드 인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소스 2에 키프레임을 한번 잡아 볼게요. 불투명도 키프레임이에요. 맨 앞으로 갖다 놓고 소스 2를 선택하시고 키프레임을 활성화 시킬게요. 활성화 시키는데 0으로 놔두고 활성화 시킬게요. 0으로.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 인디케이터를 움직이시면 이런 클립들의 끝이나 처음에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인디케이터를 움직이시면 여기 끝에 정확히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아까 오파시티를 불투명도를 100으로 다시 올릴게요. 그러면 4초에서 불투명도가 0이었고 5초에서 불투명도가 100이 됐기 때문에 서서히 생길 거예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해 보시면 서서히 생기죠? 그죠? 이렇게 넘길 때 쓰는 거예요. 페이드 인으로 들어갔고 3을 한번 넣어볼게요. 소스 3을 넣고 얘도 자르기 도구로 한 절반 정도 잘라볼게요. 자를 때 조금 자리 잡기 편한 거는 인디케이터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자르기 도구를 그 근처에 가져가면 스냅이 걸려요. 그래서 정확히 인디케이터 위치만큼 잘라집니다. 뒤에 거는 딜리트 눌러서 없애버리고 얘를 적당한 위치에 놔두고 또 겹쳐 볼게요. 타임라인을 확대시키고 줄이는 거는 타임라인에다 갖다 놓고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업, 휠 다운 하면 확대 축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소스 2를 다시 클릭하고 이번에는 페이드 아웃을 해서 없앨 건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쪽 끝에서 0을 쓰면 어떻게 되죠? 0을 쓰면 기존에 여기까지 100이었잖아요. 100이었는데 그냥 바로 0으로 떨어져요. 100에서 0에서 100 됐다가 100에서 그냥 바로 0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초에서 이 정도 7초 정도까지는 오파시티가 100인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 모양 있죠? Add 키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Add 키프레임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하고 똑같은 값으로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해라 라는 의미예요. 눌러볼게요. 그럼 다이아몬드가 하나 생겨요. 그죠? 그러면서 이전 100이랑 똑같은 값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쪽 끝으로 가서 다시 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게 0값, 100,
100, 0이에요. 그러면 0에서 100으로 바뀌고 100이 유지된 상태로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0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0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0에서 쭉 100으로 바뀌죠? 100으로 바뀌고 100이 유지되고 그리고 0으로. 그래서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아까 키프레임을 안 찍었다면 100 되자마자 바로 0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바로 또 사라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키프레임을 꼭 찍어 주셔야 됩니다. 100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는 100으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소스 4 한번 넣어볼게요. 소스 4를 실행시켜 보시면 느리게 달려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느린 효과를 내고 싶을 수도 있지만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속도를 좀 빠르게 바꿔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스피드, 듀레이션 돼 있는 거 있죠? 클릭하시고 지금 속도가 100이에요. 이거를 20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0초짜리 영상이 5초로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2배로 빨리 재생하니까. 줄어들었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확실히 빨라져 있죠. 그죠? 이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뀌고 바로 컷이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하는 방식이랑 이렇게 컷을 붙여가지고 바로 넘기는 방식이 있으니까 두 개를 적당히 섞어 쓰시면 느낌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글씨를 써볼게요. 텍스트를 쓸 건데 타입 툴 선택하시고 화면에다 찍을게요. 화면에다가 에디터 몽키입니다. 그리고 선택 툴 한 다음에 위치 잡으시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옆에 에센셜 그래픽을 누르시고 글씨체를 바꿔볼게요. 사이즈를 키우시고 글씨가 지금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죠? 글씨는 이미지처럼 정지 프레임이기 때문에 무한정 느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 글을 쓸 수도 있지만 이 상황 한 다음에 자르기 툴로 잘라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글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디터 몽키입니다. 나오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렇게 잘라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새롭게 쓰고 싶으면 타입 툴을 누른 다음에 다시 클릭하시면 하나가 생겨요. 올려볼게요. 그럼 에디터 몽키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뒤에 배경이 밝거나 이렇게 뭐가 많으면 화려하거나 이러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칼라 매트를 하나 까시면 더 좋아요. 칼라 매트를 어떻게 까냐면 프로젝트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뉴 아이템을 보시면 칼라 매트가 있어요. 선택하시고 오케이. 까만색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까만색으로 만들고 만들었죠? 글씨를 하나 올릴게요. 글씨들을 트랙 하나씩 올리고 밑에 트랙에 칼라 매트를 깔게요. 근데 칼라 매트가 지금 화면을 전부 다 가렸잖아요. 그래서 칼라 매트를 줄일 거예요. 여기 보면 유니폼 스케일이죠. 얘를 그냥 스케일을 이렇게 줄이면 근데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이면 안 되고 위아래만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100인 상태에서
유니폼 되어 있는 스케일 있죠? 이게 폭이랑 높이를 따로 줄이겠다라는 얘기예요. 클릭하시면 스케일 높이하고 스케일 폭이 분리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 높이만 조절해 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한 상태로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게 이렇게 숫자가 바뀌죠? 오른쪽 왼쪽으로 조절하면 줄여요. 줄이고, 근데 너무 진하면 그림을 가리기 때문에 안 예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칼라 매트를 오파시티를 한 50 정도로 줄여보세요. 더 높여볼까요? 70. 70 정도 좋네요. 7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칼라 매트도 글씨 있는 끝까지 쭉 늘릴게요. 이것도 정지 이미지니까 쭉 늘어나겠죠? 이렇게 감사합니다까지 늘리면 글씨가 더 잘 보여져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칼라 매트를 잘 사용하면 디자인적으로도 이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상에 이렇게 쓰는 거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스타일리시한 느낌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컷 편집은 끝난 것 같아요. 프리미어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자르고 붙이고 글씨 쓰고 그리고 키프레임 잡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펙트가 붙고 음성 녹음이 붙고 또는 뭐 색 보정이 붙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배운 게 프리미어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다. 그리고 나머지 게 거기에 달라붙는 옵션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는 이제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트랜지션이랑 이펙트들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